안녕하세요. 리테라이브입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자유전공 학부, 이제 소위 말하는 무전공이라고 하죠. 이 무전공 학부 인원, 모집 인원들에 대해서 주요 대학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안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 주요 대학들과 그 다음에 경인권, 그래서 경기도하고 인천에 이제 좀 주요 대학들, 그리고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 이렇게 해서, 자유전공 학부 모집 인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오늘 이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사실, 이제 자유전공 학부에 대한 이제 모집 인원만 살펴볼 건 아니고, 이제 제일 마지막 편에, 이제 마지막쯤 해서, 이제 자유전공이 이제 과연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입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대응을 하면은, 이제 좀 어떨까 싶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4월 달이 지나면서 이제 각 대학들이 4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대교협에, 이제 교육부에 이제 그 관련된, 그러니까 2026학년도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제 그 신입생 모집 그 전형들에 대해서 일단 계획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제출하는 기한이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대 정원 조정도 지금 뭐 확실히 된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이제 아직 정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조정이 안 돼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도 이제 모집 인원을 확대해라라고 해서 사실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이 인원이 지금 확정 인원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이거보다 이제 모집 규모는 이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은 이제 모집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2025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26학년도 그 이후까지 지금 이제 입시의 화두는 일단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문제, 그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자유전공 확대에 대한 부분, 전공 이제 확대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어떤 입시의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의대 정원 증원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이제 추후까지 이제 조금 더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유전공학부 확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큰 문제 없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인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요 자유전공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이제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무전공으로 그러니까 전공 선택 없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모집을 해 왔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는 지금 과학기술원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포함을 시키진 않았지만 뭐 카이스트라든지 유니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지스트라든지 디지스트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도 무전공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 2026학년도 각 대학들이 지금 교육부에 제출했던 그런 자유전공학부 모집 인원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살펴보면서도 좀 아이러니한 거는 당장 2025학년도 이제 자유전공학부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시점에 2026학년도 지금 모집 인원을 이제 그 교육부에다 이제 제출하다 보니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인원들 자체가 지금 확정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대학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인원을 이제 정해놨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상당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일단 좀 활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들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이 자유전공학부를 이제 설치해서 모집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전공학부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중앙대와 같이, 그러니까 계열 모집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계열 모집을 하는 경우는 이제 따로 싫지는 않고, 그냥 순수하게 자유전공학부나 무전공으로 이제 모집하는 독립적인, 그러니까 독립단과대학이죠. 그래서 독립 이제 그 단과대학 형태로 모집을 하는 그런 학교들만 지금 위주로 이제 인원들을 이제 조금 나열을
해봤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모집 인원을 확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벌써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2026학년도 계획안 자체에는 지금 이제 인원이 확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 증원 인원이 확정이 돼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증원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증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원은 기존과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이제 모집 규모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서울대는 어쨌든 모집 인원 규모가 좀 확대될 거라고 이제 예상은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만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인원들 뭐 수시 인원들 그리고 정시 인원들 여기 인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떠한 전형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는 아예 전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집 인원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 균형 전형과 그 다음에 일반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라고 일단 계획안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기회균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는 이제 뭐 기회균형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른기회 전형, 뭐 사회통합, 그 다음에 뭐 농어촌 이런 여러 가지 전형들을 지금 다 포괄해서 그냥 여기는 이렇게 그냥 제가 기회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좀 달아놨으니까 이건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회균형이라는 거 전형 안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세부 인원들이 이제 좀 확정되면 보다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그냥 이제 포괄적으로 기회균형이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고 내용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안을 제시한 거는 일단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일반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지역에서 20, 일반에서 48 그래서 각각 20과 48명을 모집을 해서 총 68명 모집안을 일단 계획안으로 넣어놨는데 요건 일단 수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회균형도 조금 더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전형으로 뭐 49명을 모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 부분들도 추후에는 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지금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134명 정도에만 뭐 이렇게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들었던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정보 같은 것들을 좀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죠.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자유전공학부 모집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지역균형이었나?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 20명이 전부 다, 자연계열 쪽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연계열 쪽 학생들 위주로 이제 선발이 되었었다는 점. 뭐, 물론 이제 인문계열 쪽 학생들이 지원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자연계열 학생들만 일단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좀 기사를 본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8,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1명을 모집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업 우수형도 있고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도 있는데 일단 이제 모집 규모 지금 현재 계획 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으로 이제 살펴보면 2026학년도에 지금 21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모집하는 21명이 계열 적합형에는 없고 학업 우수형에만 지금 21명 이제 인원이 할당돼 있다는 점. 요걸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으로 지금 15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이제 신설이 돼서 2025학년도에 지금 신설이 돼서 이제 논술 전형으로 신입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제 논술 전형으로도 자유전공학부 지금 15명을 모집을 한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 규모가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5명을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회균형으로 5명을 모집해서 총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59명 정도 지금 모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총 35명을 모집하는데 일반 전형으로 21명, 그 다음에 교과 우수 전형으로 14명. 그러니까 교과 우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이 이제 반영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총 35명, 그리고 기타 기회균형을 포함한 이제 나머지 전형 4명 해서 39명을 정시에서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합계는 지금 98명을 모집을 하는데, 뭐 더 증가할지 안 할지는 고려되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녹색으로 서강대와 같이 지금 칸을 보면 녹색 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네, 이제 신설된,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 자체가 이제 아예 신설이 된 이제 그런 학교들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모집 인원 규모 자체가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주 많지는 않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5,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으로 10명,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시에서 총 15명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 전형 일반에서 35명을 모집을 해서 총 모집 인원은 50명을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트랙 자체가 일단 이제 뭐 꼭 자유 전공이 아니어도 뭐 개별 학과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해도 일단 이제 여러 이제 전공 다전공을 이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교육 커리큘럼들이 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전공 학부가 아니어도 선택지는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요. 물론 이제 자유전공학부 자체에 대한 어떤 메리트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연계 전공을 이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그 커리큘럼 제도가 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좀 모집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 모집 규모 정도로 이제 끌고 갈 확률이 이제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총 모집 인원 규모가 지금 280명이면 뭐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0명,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20명을 모집을 하는데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균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2026학년도에 이제 신설된 전형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과학인재 전형이 이제 이전에 이제 신설이 됐었는데, 이제 2026학년도에 이제 성균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새롭게 이제 신설되는 전형으로 120명을 모집을 한다. 그러니까 과학인재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없고 성균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으로 120명을 모집하는데, 요 이제 각 대학들 2026학년도 이제 모집 그 계획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은 다시 이제 또 업로드를 좀 할 거니까 그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요 관련된 자료들 좀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30명을 모집을 해서 총 수시 모집 규모만 170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집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으로 110명을 모집을 해서 도합 280명을 모집을 한다. 모집 규모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이렇게 모집 규모가 대단히 크고, 물론 이제 이렇게 모집 규모를 더 확대하는 대학들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뭐 밑에 이제 한양대도 살펴보긴 할 건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집 규모가 250명이면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그러니까 모집 규모가 커졌으니까 이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 나는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하지 않고 개별 학과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개별 학과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80명 정도 신설학부로 28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을 별도로 지금 모집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각 학부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었던 모집 인원들을 일부를 빼서 이렇게 이제 자유전공학부로 지금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학과 쪽을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보다도 모집 인원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이제 감안하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유전공 같은 경우가 전공 선택에 대한 어떤 자유는 굉장히 크긴 한데, 중요한 점은 뭐 의예과라든지 의학 계열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각 대학마다 이제 뭐 특수한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전공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좋지는 않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 학과들을 좀 지원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전공 학부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전공 선택의 허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이제 지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양대처럼 인문 쪽과 자연 쪽을 분리해서 이제 자전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통합으로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인문 자연을 분할해서 모집하지 않고 그냥 통합으로 40명을 모집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 쪽 20, 그 다음에 자연 쪽 75. 그래서 추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추천형. 이제 아시겠지만 2025학년도에 이제 신설된 전형이죠. 학교장 추천. 그래서 이 추천형으로 10명, 그리고 서류형으로 10명, 이렇게 이제 모집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추천형으로 35, 서류형으로 25, 그리고 면접형으로 20명,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해서 총합 75명을 모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도 인문과 그 다음에 자연을 분할해서 모집을 하고,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자연 쪽에서만 모집을 해서 총 모집 인원은 수시에서만 지금 190명인데, 역시 이 190명도 다른 모집 단위들의 모집 인원들 규모를 조금씩 축소해서 요 정도 인원 규모로 지금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190명을 모집하고, 정시에서는 일단 60명을 모집을 해서 총합 250명을 모집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규모가 대단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시에서 43, 정시에서 32, 그래서 75명인데, 경희대는 일단 이 인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지금 모집하겠다라고 이미 사실 이제 그 경희대가 발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한 최소한 3배 정도? 그 정도 이상 이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형별로 어떻게 해서 이제 잘라질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인원들 규모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경희대는 지금 따로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규모는 이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립대는 이제 기존에 모집하던 인원들에서 이제 크게 뭐 변화된 거 없이 교과 전형으로 지금 12명, 그래서 그 다음에 기회균형 쪽에서 5명에서 수시에서는 17, 그리고 이제 그 수능 일반 전형에서는 정시에서는 13명 모집해서 총 30명 규모로 시립대는 지금 인원이 더 확대될지 아닐지는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도 수시에서는 이제 스크랜튼 학부라고 해서 자율전공이 이제 별도로 이제 있어서 이제 스크랜튼 학부 같은 경우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7명. 그래서 뭐 이제 서류형 21명, 그다음에 면접형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도 지금 2026학년도에 수시 전형에서 이제 좀 전형 변화를 좀 많이 시도했거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 좀 완화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없이 치르던 이제 그 미래 인재 전형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단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서류형으로 20일, 그 다음에 면접형으로 6명을 모집을 한다. 여기 입학 계획안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화여대는 좀 전형 변화가 좀 심하니까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좀 자료를 좀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서 13명을 모집을 해서 수시에서만 지금 40명, 그리고 지금 이제 정시 규모가 이제 되게 큰데, 정시는 사실 이제 스크랜튼 학부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화여대 같은 게 이제 광역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그 다음에 자연계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제 뭐 스크랜튼 학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모집 취지 자체가 사실 자율전공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14명을 정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총 규모는 354명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도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도 지금, 정시에서 모집 안 하고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지금 100명을 모집을 하는데, 인문 쪽에서 50, 자연 쪽에서 50을 각각 모집을 해서 총 100명 규모로, 그래서 모집을 한다. 요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들마다 이제 조금 특징이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자전을 기존에도 이제 계속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인문 같은 경우에 이제 모집 유형 자체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교과로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학종으로도 모집을 하고, 그리고 논술에서도 이제 모집을 하는데, 각각의 모집 인원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원들을 참고해 주시면서 모집 규모가 일단, 네, 총 합쳐서 이걸 이제 합산을 해서 제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합산을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277명을 수시에서 모집을 하고 정시에서 176명을 네 모집을 해서 총 합산은 요 값은 이제 합산하면은 460명 네 460명 규모 정도가 네 이거 제가 이거 오타를 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이 인원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216명이네요. 그죠? 216명이고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237명.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규모가 453명 정도를 모집한다. 이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 규모 자체는 생각보다 이제 좀 큰 편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숙명여대도 이제 신설을 했는데, 숙명여대는 지금 수시에서 모집을 안 하고, 정시에서만 지금 294명. 국민대도 요번에 모집 규모가 굉장히 컸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시 모집이 아니라 정시에서만 지금 모집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인문 자연 쪽 이제 묶어서 300명 모집하는 모집 단위도 있고, 인문 쪽만 하는 216명, 자연 쪽만 247명 하는 모집 단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체능도 지금 65명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광역 모집 단위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모집 규모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개별 학과 모집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광역 모집 형태로 이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 전형으로 지금 9명,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총 13명, 그렇게 해서 수시에서 22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34명을 모집해서 합산 56명을 모집을 한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서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모집을 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모집을 해서 총 모집 인원은 206명, 그리고 정시에서는 261명을 모집을 해서 467명을 이제 모집을 한다. 이렇게 모집 규모를 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운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수시에서 모집을 안 하고 정시에서만 인문 자연 분할해서 총 394명을 모집을 한다. 모집 규모가 상당히 이제 좀 크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인문 캠퍼스는 주로 이제 거의 서울 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캠퍼스가 이제 용인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도 이제 신설이 되어서, 이제 교과, 종합, 그 다음에, 기회균형 등등 해서, 수시에서는 지금 237명, 정시에서는 209명을 모집하면서 446명을 모집을 한다. 모집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도 이제 인문하고 자연 쪽을 분할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이 숫자 써온 거는 독자적으로 이제 자유전공 학부라는 학부 자체가 또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학부가 이제 교과에서 88명 모집,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형으로 26명, 면접형으로 30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총 56명, 그리고 보름기에 37명 해서 총 181명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 쪽으로 독자적으로 정시에서도 100명을 모집을 해서 총 모집 규모는 281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이제 인원들 크게 변하지 않고 이 정도 인원으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여대랑 이제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도 수시 모집은 없고 정시에서만 각각 145명, 261명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의 이제 융합, 그 다음에 미래 융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제가 그 계획안에서 정확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뭐 하나는 인문이고 하나는 자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삼육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집 규모 자체는 수시 모집은 없고 정시에서만 모집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 규모는 대략 261명 정도를 모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모집 인원 규모 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모집 인원 규모가 제가 볼 때 지금 정말 적은 인원들은 아니거든요.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또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시로만 모집을 하는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정시에서 지금 모집을 안 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동국대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서 이런 이제 학부들을 좀 지원을 할지 그리고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모집 인원 규모도 이제 되게 커졌기 때문에 다른 이제 학과들 모집 규모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입결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2025학년도에도 지금 확정 인원들을 포함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2026학년도에 이제 입시를 치르는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은 좀 2025학년도 데이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2025학년도 지금 올해 입시를 치러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입시판이 올해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좀 험난한 길을 좀 가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제 또 뭐냐면 지금 이제 각 대학들이 슬금슬금 지금 논술 전형 지금 모집 인원을 조금씩 이제 늘리려고 하는 이제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유전공 같은 경우 지금 논술로도 모집하는 대학들이 좀 있다는 거를 좀 살펴보시고 네, 어떤 이제 전략들을 세우셔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인서울대학 중에서 자유전공 학부, 그러니까 자유전공 학부라는 학부가 개설되지 않은 대학들은 지금 현재 연세대는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데 뭐 개설이 될지는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앙대는 사실 자유전공 학부라는 학부가 개설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열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열 모집 자체가 사실 이제 자유전공과 뭐 비슷하다. 근데 이제 포괄적 자율전공이 아니라 계열 모집이다 보니 뭐 인문대학 뭐 그다음에 자연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모집을 하니까 약간의 좀 제한점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는 모집을 하진 않고 글로벌 캠퍼스 용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는 자율전공학부를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건 이제 뒤편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세종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열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전공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 이제 세종대 같은 경우도 취지는 어쨌든 이제 자율전공 쪽에 맞춰서 이제 신입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상명대, 한성대, 서경대 등은 현재 이제 자율전공학부를 개설하지 않아서 추후에 개설될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서울 대학들 중에서는 여기 있는 대학들이 지금 자유전공학부라는 이름으로는 타이틀을 달고는 지금 모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자유전공학부 이제 경인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신설이 됐는데,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서는 광역 모집, 그러니까 계열별로, 그러니까 광역 모집 신설됐다는 거는 이제 계열 모집을 하는 모집 단위들이 좀 생겼다. 요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이제 순수 자유전공 학부라고 하는 퇴계혁신 칼리지라고 하는 이제 모집 단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267명을 모집을 한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천안 캠퍼스에도 이제 대학이 있는데 그쪽은 이제 또 뭐 율곡혁신 칼리지라고 해서 새롭게 이제 모집 단위들이 좀 신설이 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유전공 학부하고 동일한 이런 이제 퇴계혁신 칼리지라고 하는 모집 인원은 267명. 여기 계열 모집하는 건 제가 별도로 인원을 지금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도, 이제 그 자율전공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수시에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0,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50인데, 인문과 자연 각각 15, 35씩 이렇게 나누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모집 인원은 70명인데, 네, 이렇게 좀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들은 이제 향후 늘어날지 어떨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도 이제 좀 계열 모집을 일부 하고 있었는데, 계열 모집을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순수하게 이제 자유전공학부로 모집을 하는, 그러니까 계열과 상관없이 자유전공학부로 이제 모집하는 인원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3명, 그리고 인문 계열로 이제 계열 모집을 하는 모집 인원 30명 교과로요. 그리고 자연 20명.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른 기회까지 해가지고 총 180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도 이제 자유전공 학부 자체는 11명, 그리고 이제 계열 모집 단위로 들어가는 모집 규모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이 지금 652명인데, 네, 생각보다 이제 모집 규모가 많이 크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 캠퍼스하고 인문 캠퍼스 일부가 이제, 그러니까 수원 캠퍼스하고 이제 서울 캠퍼스로 이제 조금 나눠져 있는데, 그거 이제 합산을 해서 제가 이제 합산 인원 규모를 조금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이하게 논술로만 모집을 하는데, 수시에서는. 그래서 인문 논술로 40, 그러니까 94, 그리고 자연 논술로 105명을 모집을 해서요. 전체 총 모집 인원은 지금 199명을 모집을 하고, 정시에서는 지금 30명을 모집을 해서 전체 모집 인원 규모는 229명을 모집을 합니다. 네, 요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 없이 수시에서만, 그것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자유전공학부 371명을 최종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모집 규모는 거의 확정적인 모집 규모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캠퍼스는 없는데, 글로벌 캠퍼스에는 자율전공이 있어서 이제 교과 전형으로 8, 그 다음에 학종으로 총 35명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류형으로 22, 면접형으로 13명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에서도 일부 모집, 고른 기회에서도 일부 모집. 그래서 수시에서는 총 63명, 그리고 정시에서는 총 88명을 모집을 해서 모집 규모는 151명을 모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수도권 주요 대학이고요. 아마 이제 또 빠진 대학들을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살펴본 바로는 지금 일단 뭐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확인해 본 내용들 중에서 아주대는 지금 현재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개설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나 인천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좀 누락이 돼 있다.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이제 다시 만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올라온 계획 안에는, 네, 아주대하고 지금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개설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여기는 일단 좀 배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과 가까운 순으로 일단 좀 배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역 인재 전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이제 모집하는 경우들은 여기 이제 지라고 지금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써놨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국립대 중에서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신설이 되긴 했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대학교들도 있긴 있어서 뭐 그런 학교들 정도로 이제 조금 인원 규모만 좀 파악해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게 확정 인원인지 아닌지는 저도 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모집 인원 규모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진 않고 경북대만 지금 모집 인원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총 190명인데 여기 인원만 합산을 하면 총 189명이에요. 근데 장애 학생 대상자 같은 경우에 한 명은 이제 인문 자연 통합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189명에 여기 한 명, 더해서 총 190명을 모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지금 40명을 모집을 해서 총 모집 규모는 230명을 이렇게 모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관심 있는 부산대 같은 경우 이제 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자유전공 학부 자체가 일단 개설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봤었고, 물론 이제 추후에 수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개설이 안 돼 있다.
요렇게 이제 봐서 지금 이제 따로 체크하지는 않았다는 점, 그 점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원 규모를 지금 다 확인하지는 않고, 네, 그냥 개략적인 인원들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차원에서 이제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당장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지금 자유전공 학부 모집 인원 규모가 상당히 좀 큽니다. 상당히 좀 크고, 그 다음에 거점공립대학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자유전공학부 자체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종합대학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선호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에 대한 이제 그 선호도도 되게 높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결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집 인원 규모는 어쨌든 늘어난 만큼 어느 다른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 규모가 축소가 돼서 이렇게 늘어났을 이제 그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모집 단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모집 단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축소가 되는지는 조금 추후에 살펴봐야 될 일이지만, 자,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자유전공학부는 과연, 다른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입결 데이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 자유전공학부 자체를 정성평가의 영역으로 옮겨놓는다고 했을 때요. 정성평가의 영역. 그러니까 정성평가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취지는 정시 전형에서 자유전공학부로 모집을 한다는 거는 뭐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진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학과를 결정하기보다는 어쨌든 수능 점수로 그냥 그 학교나 학과를 지원하는 경향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자유전공학부가 오히려 정시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수시 전형으로 돌린다면, 근데 수시 전형에서도 뭐 정량평가의 비중이 큰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그 입결 데이터, 다른 학과들의 입결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면서 지원이 가능한데, 그럼 정성평가 영역으로 넘긴다고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긴다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떠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자유전공학부가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합격 확률이 이제 높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고, 실제로 이제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한 학생들, 이제 그 학생부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좀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각, 일반 학생들의 생각은 대략 좀 어떤 형태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를 고려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서 자유전공학부로 입학을 해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친구들. 취지는 맞죠. 분명히 그런 취지. 그런데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학생부는, 그러니까 우리 학생부조차 진로가 대단히 뭐라고, 희미한 진로가 좀 희미하다. 그러니까 색깔이 없다. 뭐 무색무취라고 할까요, 그냥? 네,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당장 떠오르는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어느 진로도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뭐 1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의학 쪽으로 갔다가 2학년 때는 갑자기 인문 쪽으로 틀었다가 3학년 때는 또 어떻게 틀었다가, 그냥 정말 자신의 진로나 이런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내내 헤맸던 학생들, 진로 때문에.
그럼 그런 학생들이 과연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했을 때 실제로 성공 확률이 되게 높냐?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봤던 학생들,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놓고 고려를 해본다면, 실제로 그런 학생들은 자유전공학부를 잘 지원하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또 지금까지 봐왔고, 실제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좀 지도를 해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로가 결정되지 못한 학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 또는 진로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는 자유전공을 지원했을 때 성공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생명 쪽에도 생명 계열에도 대단히 관심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뭐 전자공학 쪽에도,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 쪽에도 관심도가 되게 높아요. 심지어 뭐 에너지공학 쪽 같은 경우에도 관심도가 되게 높아요. 사실 이런 학생들은 뭐죠?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 학생들이에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 학생들. 그래서 생명 쪽에도 관심이 높고, 전자 쪽에도 관심이 높고, 에너지 쪽에도 관심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기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운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자전을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자신이 대학교 1학년 때 여러 이제 뭐 교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실제로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뭐 제1 진로도 없고 제2 진로도 없고 제3 진로도 없고, 그러니까 딱히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조차도 없었던 이런 학생들은 자유전공을 간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자신의 진로가 딱 나타나는 경우가 잘 안 생길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들을 비롯한 대학 입시의 평가관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유전공학부를 이제 조금 지원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진로가 아예 없는 학생들보다는 진로가 너무나 많은 학생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는 학생이, 난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진로가 없는 학생들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학생부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런 부분들로서 좀 참고해서 네, 학생부를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하나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원 전략의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연계열 선호도가 뭐 취업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연계열 선호도가 인문계열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는 이미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죠? 자연계열 선호도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위로 잠깐만 올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서울 쪽에 있는 학교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한양대와 같이 인문자연 분할 모집하는 학교들도 있는 반면에, 뭐 고려대나 서강대 이런 학교들처럼 분할 모집을 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죠. 이거를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게 이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이건 순수하게 입시적인 측면에서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인문 쪽 과목이 훨씬 공부하기가 더 적성에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사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고 수학이나 과학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인문 계열을 선택을 해서 뭐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실 이제 교차 지원을 해서 뭐 이제 그 승률을 높이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습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러한데,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진짜 순수하게 직업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자연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연적 그 자연계열 그러니까 이과적인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또 인문적 소양이 안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학부가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좀 구분해 볼까요?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즉 고등학교에서 어떤 이제 성적 관리를 하고 또는 생기부 관리를 할 때는 인문 쪽 중심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학 입시에 지원할 때는 자유전공학부를 지원을 해서 자유전공학부 트랙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끌고 나와서 대학 졸업장은 뭐 쉽게 얘기하면 학사학위증은 자연계열 쪽에 해당되는 졸업장을 따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무전공이 가지고 있는 자유전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측면들은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조금 바꾸면 예를 들어서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자연 쪽이 더 잘 맞을 수 있는데 뭐 진로 쪽은 또 인문 쪽이 잘 맞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 역시 자유전공학부를 이수를 해서 결론적으로 졸업할 때는 또 인문 쪽 졸업장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떠한 선택지든지 간에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수혜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네 졸업을 할 때, 그러니까 대학에서 1학년 때, 2학년 때 어떤 다양한 전공 그 교양이나 전공 과정들을 조금씩 맛을 보면서 최종 이제 졸업장, 그러니까 학사학위증을 자연적으로 가든 인문적으로 가든 본인이 원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당장 우리가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는 일단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뭐 조심스러운 예상이긴 하지만 자유전공학부가 추후에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인문 쪽을 선택을 해서 자유전공학부로 입학을 한 이후에 그리고 졸업은 자연 쪽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의 선호도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아시겠지만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지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수능 지정 과목 폐지한 대학들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생각보다 좀 좋은 선택지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걸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어떤 전략은,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난잡하고 좀 지저분하게 좀 써놨지만 1번과 2번 이 전략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지원 전략을 세워 보시기를 한번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우리 고3들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고3들은 이미 좀 시점이 지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다시 바꾸고 말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선택의 시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선택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자유전공학부 관련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그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입시에 정말 이제 큰 화두가 된 이상 우리가 이제 자유전공학부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저 역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입결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들이 또 어떻게 이제 제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6학년도 이제 자유전공학부 모집 인원 관련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